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는 제10장 심장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의 평가 및 응급치료의 두 번째 파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 심장소생술, 즉 ACLS 현장에서 모니터의 요동치는 심박수를 보았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 지도가 사진처럼 떠올라야 합니다. 화면의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심전도의 이상 율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가? 입니다. 불안정 징후, 즉 저혈압, 의식 변화, 흉통, 급성 심부전 등이 나타난다면 빈맥 알고리즘이든 서맥 알고리즘이든 지체 없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처치로 넘어갑니다. 빈맥일 경우 즉각적인 동기와 심장율 동전환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서맥일 경우 아트로핀 투여나 경피적 심박조율 TCP 등을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반면 환자가 안정적이라면 빈맥의 경우 QRS파의 폭이 0.12초를 기준으로 좁은지 넓은지를 감별하여 신중하게 약물을 투여하고, 서맥의 경우 관찰하며 원인을 교정하는 경로를 타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 거대한 흐름도를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 저혈압이 동반된 위험한 서맥 환자의 약물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차 약물과 2차 약물, 그리고 특수 상황 약물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환자의 맥박이 분당 50회 미만으로 느린데 혈압까지 떨어져 쇼크 증상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투여할까요? 바로 부교감신경을 차단하는 1차 약물 아트로핀입니다. 동서맥이나 2도 2형, 3도 방실 차단 등에 사용하며 0.5에서 1.0mg을 정맥 투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체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총 용량이 3mg이라는 것입니다. 단,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 작용에 의한 방실 차단에 효과가 있으므로 심장 이식 환자나 히스다발 하부 차단에는 효과가 없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트로핀을 썼는데도 반응이 없고 여전히 저혈압이라면 2차 약물로 넘어갑니다. 강력한 교감신경 흥분제인 도파민을 분당 킬로그램당 5에서 10마이크로그램으로 주입하거나 에피네프린을 분당 2에서 10마이크로그램으로 주입하여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하고 혈압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단의 특수상황 약물 3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서맥은 서맥인데 저혈압이 없는 특이한 경우라면 이소프로테레놀을 씁니다. 심장 이식이나 척수 손상으로 신경계가 단절된 환자에게는 아미노필린 100에서 200mg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평소 혈압약인 베타차 단제나 칼슘 통로차 단제를 과다 복용하여 서맥이 왔다면 일반 약물이 듣지 않으므로 특효 해독제인 글루카곤 3에서 10mg을 투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상 팁으로 하벽이나 우심실 심근경색 때문에 서맥과 저혈압이 온 경우라면 단순히 심장만 쥐어짤 것이 아니라 파이프에 물을 채워주는 수액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빈맥 환자를 마주했을 때 12유도 심전도를 예쁘게 찍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 제쳐두고 당장 전기를 쳐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임상 현장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가? 를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왼쪽의 붉은 박스를 보십시오. 불안정을 나타내는 5가지 치명적 징후입니다. 첫째,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둘째, 뇌로 피가 안 가서 생기는 실신이나 의식장애. 셋째, 폐에 물이 차는 심부전과 폐부종. 넷째, 심장 근육에 피가 안 통하는 관상동맥 허혈 흉통이나 ST 분절 변화. 다섯째,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식은땀 발환과 신장 혈류 감소로 인한 소변량 감소입니다. 환자에게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측의 안정 경로인 12유도 심전도 기록이나 QRS파 분석은 일단 뒤로 미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빈맥 환자에게는 약물 투여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전기 심장율 동전환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실시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불안정 빈맥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기 심장율 동전환 카이오 버전의 구체적인 흐름도 4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단계 준비 및 전처치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전기 충격은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므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산소를 투여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흡인 기구와 기관 내 삽관 기구를 곁에 둡니다. 2단계 여기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세동기의 동기와 싱크로나이즈드 모드를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환자의 심전도를 읽고 심실이 수축하는 알파에 정확히 맞추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심장이 이완할 때 T파 전기가 들어가면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QRS파가 구분 안 되거나 환자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기계가 알파를 못 잡을 때는 비동기화 모드를 고려합니다. 3단계, 심장율동 전환을 최대 3회까지 연속으로 시도합니다. 4단계, 3번을 쳤는데도 빈맥이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항부 정맥제인 아미오다론 300mg을 정맥 투여하고 다시 전기를 쳐봅니다. 경고 문구를 보십시오. 국가고시에 무조건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빈맥 환자에게 동기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환자의 목동맥 맥박이 아예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빈맥 환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환자는 임상적으로 무맥성 심실빈맥 즉 심장정지 환자입니다. 이때는 동기화고 뭐고 다 끄고 즉시 심실세동 VPIP 알고리즘으로 전환하여 최대 에너지로 강제 재세동을 날려야 합니다. 철저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5번째 슬라이드. 전기 심장율동 전환을 할 때 도대체 에너지를 몇 줄로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표에 나오는 숫자는 임상 현장의 구구단과 같습니다. 완벽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심전도 파형의 폭 내로 또는 와이드과 규칙성 레귤러 또는 리레귤러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좁고 규칙적인 파형, 즉 발작성 심실상 빈맥 PSVT이나 심방조동입니다. 파형이 예쁘고 규칙적이므로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50에서 100주울로 세팅합니다. 둘째, 좁지만 불규칙적인 내로 리레귤러 파형,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이 제멋대로 떨고 있으므로 에너지를 높여야 합니다. 120에서 200주울 구형 단상기기는 200주울을 줍니다. 셋째, 넓고 규칙적인 와이드 앤 레귤러 파형, 맥박이 만져지는 단형 심실빈맥입니다. 100주울로 시작합니다. 넷째, 넓고 불규칙적인 와이드 앤 리레귤러 파형, 다형 심실빈맥입니다. 이 파형은 사실상 심실세동과 다를 바 없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므로 심장율동전환 에너지가 아니라 아예 재세동 권장 에너지 120에서 200주울 이상을 최대치로 때려 넣어야 합니다. 하단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세동기가 QRS8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거나 허상이 많을 때 동기화 모드를 고집하면 기계가 전기를 내보내지 않고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환자는 죽어가는데 기계가 멍을 때리는 것이죠. 이때는 과감히 비동기화 언싱크로나이즈드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환자가 빈맥은 있지만 혈압도 괜찮고 의식도 명료한 안정적 상태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심전도를 분석하며 약물을 고를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12유도 심전도를 찍고 QRS파의 폭을 측정하여 간별의 첫 단추를 끼웁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좁은 QRS 내로 QRS입니다. 성인 기준 0.12초 보는 종이 작은 칸 3칸 미만인 경우입니다. 심실의 전기길은 정상이므로 이 빈맥의 원인은 심실 위쪽, 즉 심방이나 방실 결절에 문제가 있는 심실상 빈맥입니다. 규칙적이면 PSVT나 동성 빈맥, 불규칙하면 심방세동 등으로 분류됩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넓은 QRS 와이드 QRS입니다. 0.12초 이상으로 뚱뚱한 파형입니다. 이는 심실 자체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발생하여 느리게 퍼져나가는 상태, 즉 치명적인 심실성 빈맥 VT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규칙적이면 단형 심실빈맥, 불규칙하면 다형 심실빈맥이나 비틀림 심실빈맥 톨사대 뿌앙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임상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넓은 QRS8을 보았는데 이게 진짜 심실빈맥인지 아니면 각 차단이 동반된 단순 심실상 빈맥인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감별되기 전까지는 심실성 빈맥 VT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준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환자를 잃지 않습니다. 보수적 접근이 생명을 살립니다. 7번째 슬라이드. 좁고 규칙적인 심실상 빈맥, 그 중에서도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는 PSVT 발작성 심실상 빈맥 환자를 약물 없이 치료하는 1차 방법인 미주신경수기 배갈 매뉴버입니다. 이 수기의 핵심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의 긴장도를 억지로 높여 방실결절의 전기전도를 지연시키고 회기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발살바 매뉴버입니다. 10ml 주사기 꽁무니를 입에 물리고 밀대가 밀릴 정도로 강하게 훅 하고 숨을 불어내게 합니다. 흉곽 내 압력이 높아져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실시 직후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목동맥 팽대 마사지입니다. 심전도를 감시하면서 우측 목동맥 팽대를 5에서 10초간 문지릅니다. 안 되면 좌측을 시도하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양쪽 목동맥을 동시에 마사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뇌로 가는 피가 끊기고 심장정지 무수축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동맥경화 환자에게 마사지를 하면 혈관 벽에 찌꺼기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 뇌졸중 뇌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눈알을 누르는 안구 압박 역시 망막 손상 위험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 미주신경수기가 실패했다면 이제 PSVT의 특효약인 아데노신을 투여할 차례입니다. 아데노신의 투여 용량과 방법은 국가고시 실기필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데노신은 반감기가 수초에 불과해 피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공격적으로 찔러 넣어야 합니다. 스텝 1 첫 용량은 6mg입니다. 13초 이내에 신속하게 정맥 주사하고 약이 심장까지 훅 밀려 들어가도록 곧바로 생리식 겸수 20mg를 쏘아 넣은 뒤 환자의 팔을 번쩍 위로 들어 올립니다. 스텝 22분을 기다려도 모니터에 빈맥이 여전하다면 용량을 2배로 늘려 12mg을 같은 방식으로 신속히 주사합니다. 스텝 3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18mg을 투여합니다. 이렇게 최대 3회까지만 투여합니다. 우측의 특수 상황 용량 조절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환자가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이나 혈전약 디피어라이더모올리를 복용 중이거나 심장과 가까운 중심 정맥관으로 약을 줄 때는 약효가 너무 강해지므로 첫 용량을 절반인 3mg으로 감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데노신은 기관지를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천식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데노신 3회 투여에도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좌심실 박출률을 평가하여 베라파밀, 딜티아젬 같은 칼슘 통로차 단제나 아미오다론 투여로 넘어가게 됩니다. 9번째 슬라이드. 심방이 부들부들 떨며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아트리알 필브리레이션입니다. 심방세동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딱 하나, 바로 부정맥 발생 후 48시간이 지났는가? 입니다. 이 시간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라면 아직 심방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 혈전가 생기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미오다론 같은 약물이나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 박동 자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심장율동 전환 리듬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십시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치명적 함정입니다. 발생한 지 48시간이 경과했거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간 불명인 환자라면 어떨까요? 심장 안에 이미 피가 뭉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율동 전환을 해버리면 그 피떡이 훅 날아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끔찍한 뇌졸중 혈전 색전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최소 3주 이상 항응고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심장율동 전환이 절대 금기입니다. 대신 심장 뛰는 횟수만 떨어뜨리는 심실 박동수 조절 레이트 컨트롤을 우선해야 합니다. 딜티아젬, 베라파밀, 베타 차단제 등을 씁니다. 단, 하단의 경고처럼 환자의 좌심실 수축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LVEF 40% 심장을 억제하는 베라파밀 대신 디곡신이나 아미오다론을 권장한다는 점도 임상 팁으로 알아두십시오.
10번째 슬라이드. 심방세동 파트에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치명적 경고입니다. 평소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길 외에 고속도로 의외로 부전도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조기 흥분 증후군 WPW 증후군 환자에게 심방세동이 겹친 상황입니다. 이 환자들의 방실 결절 정상 톨게이트를 약물로 차단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방에서 미친 듯이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정상길로 못 가고 부전도로라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고 심실로 폭주하게 됩니다. 심실 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심실세동 VPB 오고 환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의 절대 금기 약물 방실 결절 차단제 5가지를 뼈에 새기십시오. 아미오다론, 아데노신,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베라파밀 등 디곡신. 이 5가지 약물은 WPW 플러스 심방세동 환자에게 투여하는 즉시 환자를 죽음으로 모는 독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외국의 가이드라인에는 프로카이나마이드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 환자를 마주한다면 약물을 찾지 말고 지체 없이 즉각적인 전기 심장혈통 전환을 시행하여 심장의 전기 체계를 강제로 리셋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생존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번째 슬라이드. 이제 심전도 파형이 0.12초 이상 넓게 펴진 와이드 QRS 빈맥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기 접근 원칙을 다시 강조합니다. 넓은 QRS를 보았는데 이게 단순 각차단인지 진짜 심실성 빈맥인지 감별이 안 된다면 반드시 최악의 상황인 심실빈맥 VT에 준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규칙적이고 안정한 상태라면 진단 목적으로 제세동기를 곁에 둔 채 조심스럽게 아데노신 투여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넓은 QRS는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왼쪽 알파의 모양과 높이가 똑같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단형 심실빈맥입니다. 이 경우 다음 치료 단계는 환자의 심장 펌프 기능 좌심실 박출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에 따라 약물을 고르게 됩니다. 오른쪽 알파의 모양이 들쭉날쭉 불규칙하게 변하는 다형 폴리몰픽 심실빈맥입니다. 이 파형을 보면 여러분은 즉시 QT 간격이 연장되었는가? 를 평가하여 특수치료로 빠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단의 절대 금기 박스를 보십시오. 국가고시 단골입니다. 빈맥의 원인이 심방 쪽 심실 상부위라고 100%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 이 뚱뚱한 QRS 환자에게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억제하는 베라파밀을 섣불리 투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투여 즉시 치명적인 쇼크나 심실세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슬라이드. 모양이 일정한 단형 심실빈맥의 약물 치료는 환자의 좌심실 박출률 LVEF 40%를 기준으로 길이 나뉩니다. 왼쪽의 붉은 박스.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입니다. 심장이 이미 지쳐 있으므로 심근 억제 효과가 심한 약을 쓰면 심장이 멈춥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아미오다론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300mg을 10에서 60분에 걸쳐 천천히 정맥 주사합니다. 또는 리도카인을 킬로그램당 0.5에서 0.75mg 정맥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푸른 박스. 심장 기능이 비교적 정상인 환자 좌심실 박출률 40% 이상입니다.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프로카이나마이드를 분당 20에서 50mg 서서히 주입하거나 소탈롤을 투여할 수 있으며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카이나마이드와 소탈롤은 투여 중 저혈압이나 섬액이 오는지 혈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의 중요한 팁입니다. 약물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환자에게 구조적 심장질환 예로 심근경색 병력 등이 뚜렷하게 동반되어 있다면 아무리 지금 혈압이 안정적이라도 약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언제 심실세동으로 변환되어 사망할지 모르므로 약물보다 전기 심장율통 전환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13번째 슬라이드. 모양이 들쭉날쭉한 다형 심실빈맥을 마주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진단 분기점은 심전도의 QT 간격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박스를 먼저 볼까요? QT 간격이 정상인 단순 다형 심실빈맥이라면 심근, 허혈이나 전해질 이상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교정하고 리도카인, 베타 차단제, 아미오다론 등의 일반적인 약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측의 길쭉한 심전도처럼 QT 간격이 쭉 늘어난 상태에서 꽈배기처럼 파형이 꼬이는 비틀림 심실빈맥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정맥 약인 리도카인이나 프로카인아마이드를 쓰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꽈배기 빈맥을 푸는 응급처치 5단계입니다. 원인 제거 항우울제 등 QT를 늘리는 원인 약물을 당장 끊습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12g을 1에서 2분에 걸쳐 신속히 정맥 주사합니다. 마그네슘이 이 꼬인 파형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전기로 심장 박동을 억지로 빠르게 조율해줍니다. 전해질 교정 칼륨 수치가 정상이라도 KCL을 투여하여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이소프로테레놀 투여로 심박수를 증가시켜 비정상 파형을 억제합니다. 단, 유전적으로 심장이 약한 가족성 증후군 환자에게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쏟아진 그 복잡한 빈맥 부정맥 약물들을 단 한 장의 총괄 매트릭스로 압축했습니다. 표 10-4를 재구성한 이 표는 여러분의 국시 합격과 임상 실무를 좌우할 핵심 치트키입니다. 가로축은 환자의 심장 기능 좌심실 박출률 40% 기준이고 세로축은 부정맥의 종류입니다. PSVT와 심방세동은 정상 심기능일 땐 베라파밀, 딜티아젬, 베타차단제를 자유롭게 쓰지만 심기능이 저하되면 디곡신이나 아미오다론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서야 합니다. 단형 심실빈맥은 정상일 땐 프로카인아마이드와 소탈로를 추가할 수 있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오직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만이 생명선이 됩니다. 그리고 다형 심실빈맥 중 연장 QT, 즉 비틀림 심실빈맥 칸을 보십시오. 다른 약물들과 확연히 다르게 마그네슘이 1순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갔는데 환자가 빈맥이고 QRS도 넓고 좁고 헷갈리고 무엇보다 이 환자의 심장 기능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상인지 이하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단의 최종 원칙을 보십시오. 환자의 상태를 모를 땐 보수적으로 심기능 저하에 준하여 가장 안전하고 심근 억제가 덜한 약물, 즉 아미오다론이나 디곡신을 우선으로 선택하라. 이것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 전문가의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판단입니다. 오늘 그 수많은 암기사항을 극복하고 알고리즘의 뼈대를 세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외운 이 약물 하나하나가 훗날 꺼져가는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